마레프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1.2억 싸게 팔렸고 서울까지도 빠지니까 하락이 맞다. 부동산에 통화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집값 조정의 양상들이 있는 지역은 있지만요, 완벽한 대세 하락은 아닙니다. 대세 하락장이 되면요, 사실은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거래량이 하락장의 초입 부분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금매들이 나오면서 가격들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의 거래량으로 볼 때는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락의 징조라든지 결과들이 뭘로 또 나오냐면 미분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로 묶어놓은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가끔씩 거래되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신문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지금 거래 절벽 속에 서울의 아파트 하락 거래, 상승 거래를 넘어섰다. 그러면 하락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하락이 많은데 얼만큼 많으냐? 마레프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1.2억 싸게 팔렸고 서울의 주택 2건 중에서 한 건이 하락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강북의 대장주인 마포 아현동의 마레프가 18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팩트 맞습니다. 지난해 9월에 동일한 면적, 동일한 층에 19억 3,500에 거래가 신고가가 최고가가 찍혔는데 지금 1억 2,500만 원이나 빠졌다. 이거는 서울까지도 빠지니까 하락이 맞다라고 이제 신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거래량이 작지만은 미분양이 쌓인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시장의 반응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어떤 부동산에랑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뭐 마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통화했는데 이 아파트의 실체가 뭔지 궁금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팩트로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요, 지금 거래량이 서울에 1,000건이 안 될 거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잖아요. 보통 거래량이요, 평균적으로는 4,000건, 5,000건, 제가 볼 때는 인구의 0.5% 정도가 정상적인 최소한의 거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이고 가구 수가 몇 개인데 지금 1,000건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통계 표변수가 너무 적은데 실거래가에 찍힌 이 액면적 결과론만 보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체크한 건 뭐냐면요, 이분은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갈아타고 싶었거든요. 종로에 대장 아파트를 한 개를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마포의 마레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두 개를 팔아가지고 강남의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는 뭐 가격을 뭐 18억에 판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은 금매들이 빠지고 하면서 하락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일단은 18억 짜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18억대가 되게 많죠.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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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억. 얘들은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까 대부분이 금매거나 이제 3단지거나 3단지가 위치가 안 좋습니다. 3단지거나 저층이거나 한 것들만 이렇게 되고요.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은요 19억대에 형성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부동산 현지에 계신 분들도 언론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얘는 18억이 되었고 아까 말했던 19억이 신고가였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46평대를 보면요 최근에 거래된 게 신고가예요. 24억 이렇게 찍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40평대도 한 개 빼고 이건 아마 금매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매라고 적혀 있죠. 금매 빼고는 정상적인 거래가 25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락이 아니거든요. 대세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이 있는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요,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현장과 언론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은 거래가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에서 대세 상승장과 대세 하락을 논하기엔요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겠죠. 아니 너는 계속 상승만 주구장창 주장을 했잖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예, 상승을 주장은 했죠. 주장은 하지만요. 저는 상승과 하락은요. 동전의 양면 같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지만요. 가격들은 우상향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뭐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일일일비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그런 시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서 나오면요.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내 개인의 특별한 상황하고 맞지도 않은데 공포감을 가지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을 다 던져버린다든지. 제 아는 사람 중에서 송파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 우성 시리즈 중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그거를 그 파리 대책 이후에 한두 달 뒤에 집 팔으라고 해서 팔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일단은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에서 표현이 되지만요.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가 되는 게 어떤 물건이냐 물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게 많이 거래가 되냐면요. 거래는 최저인데 특수거래 비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수거래는 어떤 거냐? 부동산은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하락장의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 직거래가 늘었다. 직거래가 하락으로 반영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직거래는 가족 간의 특수거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특수거래는 집을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싸게 팝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세무적으로 증여의 법적 인 상황들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에서 3억 이하나 혹은 30% 정도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들이 직거래는 찍히니까는 올라가겠죠. 거래된 걸로. 그러면 그게 하락 가격을 견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직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우선은 7월달 같은 경우는 7월에 신고된 거예요. 7월에 거래된 게 아니라 581건 가운데 72건이 거래가 됐답니다. 7월달은 비중이 10%예요. 12%예요. 근데 이 12%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거래도 있죠. 급한 거래들하고 합치면요. 이게 가격을 움직이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월 달이죠. 근데 제가 오늘 날짜까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고된 거래의 내역들을 보니까 직거래가 훨씬 더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 유형들이 보이죠. 이게 다 서울에서 거래한 겁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거래된 게 지금 거래된 게 개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24개입니다. 요거를 이 거래 중에서 지금 직거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볼게요. 직거래만 뽑아볼게요. 124개 32개나 됐어요. 32개면은 거의 26%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직거래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급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마포의 부동산하고 통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싸게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급매예요. 급매. 그래서 뭐 기자들이 뭐 물건들을 뭐 이 신문을 쓸 때 사실은 팩트 체크를 분명하게 하고 그걸 했음에도 그냥 이렇게 신문을 쓰는 분이 있다면요. 이거는 기자로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을 조금 더 깊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재 거래는 최저다. 그리고 특수거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7월 달은 그 직거래 특수거래 중에 직거래가 12.3% 정도 되었고 8월 달은 신고된 거래가 몇 개 안 돼서 124건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32건 25.8% 거의 26%가 직거래로 되고 있어요. 특수거래예요. 그리고 이런 특수거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내려간 시세에서 특수거래를 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원래 18억, 19억 하던 게 18억 하면은 그 18억에 대해서 내가 30%를 낮추던가 3억을 낮춰가지고 두 개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부과되는 부분으로 이제 하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 있으면 오히려 특수거래를 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하락을 주도하는 이 거래들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거래가 이거랑 유사한 건데 지금 직거래는 증여 대신에 이제 양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특수거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증여가 있겠죠. 유사한 건데 지금 증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은요. 너무 급하게 상승되거나 급하게 하락이 된다라는 징후가 보일 때도 이제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산일이잖아요. 근데 이 보유세 자체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요. 6월 이전에 이 재산들을 분산을 시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이 중과로 굉장히 컸잖아요.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런 측면에서 증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전월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증여는 전달보다 5.4%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증여에 대한 거는 2월 과세가 내년부터 10년으로 바뀌잖아요. 지금은 5년인데 10년이면 10년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 부분도 시가로 바뀌잖아요. 당분간의 증여성 거래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증여라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요. 거래가 묶이는 거예요. 지금은 5년인지 나중에 10년으로 묶이겠죠. 이것도 되게 좀 아쉬운 거죠. 이게 일어나고 사실은 세금하고 대출이라는 제도적인 부분에 지원들이 있었다면은 사실은 좀 상관없는데 지금 거래를 막는 부분으로만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세금이라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막히게 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현실은 거래량은 최저가 되는데 특수거래 비율은 늘어나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등과 같은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금매들이 하락에 대한 국면들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이 아니라는 이유는요. 미분양이 증가폭은 있었지만요. 절대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고 서울에서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2배나 올랐다, 3배나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몇백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몇백 개 중에서 대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저번에 언급했던 수유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보면은 정말 고가로 해가지고 할인 분양으로 했는데도 안 되는 입지적으로 좀 아쉬운 물건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대세 하락이면요. 좋은 물건들이 거래가 안 돼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물건이 뭐예요? 반포에서 거래가 안 된다. 미분양이 나왔다. 그리고 할인 분양을 해요. 거래가 안 되면 회사에서 그것들을 그냥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서 그걸 아예 그 회사가 임대인이 되고 임차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에는 있습니다. 좀 기미가 보입니다. 대구나 이런 데는. 근데 적어도 지금 대세 하락장이면요. 서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심리적인 위축은 뭐 금리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대출의 부담 때문에 있지만은 확실히 지금은 저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